테슬라 차기 모델을 기다리던 사람들한테는 악재죠. 그러니까 하루에 11%가 빠졌던 건데,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하필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진짜 로봇이 핫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임예성 PD님이랑 핫한 테슬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핫하게 테슬라가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신청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가요? 일단 이제 테슬라가 텍사스 기가팩토리 옆에 배터리용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새 건물 증축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새로운 시설은 프로젝트 캐소드, 프로젝트 양극재죠. 32에이커의 이제 부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배터리 데이,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서 우리 양극재 생산 시설을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된 거죠.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주에 짓게 되는 거잖아요. 삼성도 여기에다 짓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렇게 이쪽으로 몰리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텍사스라는 위치 자체가 이게 이제 미국의 거의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굉장히 또 이렇게 공터가 많아요. 부지 확보하기가 좀 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조 기반 시설을 좀 들어오기, 이렇게 냉난방을 해야 되고 이러면 전기를 좀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시설은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용수 조달이 원활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측면이 밑에 바로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건비를 많이 써야 되는 후공정 단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멕시코에서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전공정 팹을 텍사스에 짓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을 할 때 멕시코 갔다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지음으로써 테슬라의 배터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이제 전기차에서 보면요, 전기차 전체 원가의 한 40%가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체 원가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원래 테슬라는 초창기에 파나소닉 배터리를 전량 썼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NCA라는 양극재를 쓰거든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같은 경우는 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밟으면 붕, 제로백이 엄청 빠르거든요. 대신에 좀 수명이 짧아요. NCM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NCA를 계속 쓰고요. 다시 또 기가팩토리가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주요 파트너인 파나소닉이 어떤 공격적으로 생산 증설을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앞으로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배터리 조달이 파나소닉한테만 의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공장이 기가팩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전기차를 개발하게 된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배터리 셀이 18650을 썼어요. 그러니까 18 곱하기 65mm 짜리 이제 배터리인데, 이게 원래 노트북 배터리입니다. 노트북용 배터리. 초창기에 테슬라가 로드스터 모델을 개발했는데 아무도 배터리를 테슬라한테 맞게 제공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노트북 배터리를 밑으로 쫙 깔아가지고,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건전지를 쫙 깔아가지고 2차 전지 건전지를 깔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걸 썼었고요. 지금은 2170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21 곱하기 70짜리 배터리를 주로 쓰고 있고, 그러면 기가팩토리가 되면요, 4680 셀을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5배 높아지고,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16% 개선된다는 게 앨런 머스크의 주장인데, 그런데 이게 양산을 진짜 할지 못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원래 사이버 트럭에 이 4680 셀을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기가팩토리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잠시 출렁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테슬라 차기 모델을 기다리던 사람들한테는 악재죠. 그러니까 하루에 11%가 빠졌던 건데,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항상 이제 앨런 머스크가 뭐 이야기하면 좀 뻥쪄요. 이 사람은 항상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갑자기 뭐 우주 왕복선을 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엔 뻥찐데요, 이게 몇 년 지나면 항상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하필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진짜 로봇이 핫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왜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돌면 인건비가 비싸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 같은 자동화 투자에 많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삼성이 로봇 사업팀을 로봇 사업으로 이제 TF를 팀으로 격상을 시켰고, 그리고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DHL이라고, 그죠? 물류 로봇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이 굉장히 핫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봇이라는 상표를 또 출원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출시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출시 이야기가 뒤처진 거는 좀 악재이긴 하지만, 로봇이라는 부분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